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가 새해 첫 며칠부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치안도 불안해지고 결국은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데 먼저 뉴스를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머무는 거로 파악된 우리 교민은 70여 명으로 이번에 공격당한 수도 카라카스에 50여 명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태 발생 즉시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현지 대사관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고조되자 약 한 달 전쯤 임시 대피 장소를 교민들에게 안내하고 비상식량 등을 마련해뒀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대피소에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또 필요시 철수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향후 각종 소요 사태 발생 여부 등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지켜본 뒤 교민 철수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전보다는 교민들 숫자가 많이 줄긴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최근에는 코트라도 철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베네수엘라에 우리 교민들이 꽤나 계실 것 같고요.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취재해 보신 거 얘기해 주시죠. 네,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이 한 7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한 50여 명 정도가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서 그 상황은 외교부에서 외교부 2차관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현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의한 현지 베네수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한 교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 담당 영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또 그 베네수엘라 수도에 그 나와 주재하는 우리 우방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관들을 외교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교단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그렇게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현지에서 일단 그 대응을 하실 거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계속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철수 계획도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데 철수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됩니까? 네, 이제 우리 교민들이 그곳에 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지극히 생업의 차원을 넘어서서 안전이 크게 위협될 때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철수에 대해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상세하게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수의 경우는 일단 지금 현지 상황은 이스라엘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변수가 지금 이제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이제 그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같은 치안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큰 변수는 저기에 이제 그 마두로를 지지하는 민병대들이 지금 자꾸 또 할거하려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시작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검문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폭동 사태 이것이 내란화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치안이 무너졌을 때 이때 이제 우리 교민 철수를 바로
준비된 교민 철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민 철수는 말씀하신 교민 철수는 우선 그 대사관에 준비되어 있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이미 지금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우리 교민들에게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어떤 집결지로 언제 몇 시 어느 장소의 집결지로 모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냅니다. 네. 이때 우리 교민들은 이 그 대사관에서 하다라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맞게 그곳에 꼭 집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또 이 집결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외교관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연락이 수 안 되거나 있겠네요. 네. 나는 안 가겠다 막 이런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이러면서 시간 지연이 많이 되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분업적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첫째 이제 대사를 중심으로 한 정무 담당 외교관은 주재국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우방국 정부 특히 미국과 소통을 하면서 철수 시에 우리 교민들이 어떠한 루트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무 담당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재외국민 보호 영사 담당 외교관은 버스를 할지 네. 교통편을 빨리 이동수단을 확보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식량, 네. 비상의료용품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이제 그 현지 당국과의 그런 그 폭도로부터의 그런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냐? 만약에 카리브해 쪽의 그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한다면 항구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항공기편을 이용한다면 공항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항만이나 공항으로 가게 되고, 또 이미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 또 우리 본국에서 파견된 수송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전세기나 선박이 있는 항구로 가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선박이나 항공편으로 제3국으로 일단 예컨대 미국의 뭐 플로리다 쪽으로 또는 뭐 텍사스 쪽으로 이동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이제 치안이 안정되면 베네수엘라로 우리 교민들은 생업을 위해서 되돌아간달지, 아니면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면 우리 본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시킨달지,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계획이고 작전일 거고요. 아직 네.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교민들은 어디 대피소 같은 데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댁에서 생업에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좀 이런 조짐을 좀 미리 좀 감지를 했는지, 네. 이 어떤 그 외교단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잘한 일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비상식량 그리고 대피할 장소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두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피 장소가 그 과거에 그 네팔 대지진 때는 대피 장소를 대사가 머무르는 그리고 또 다른 외교를 하는 공간이 관저입니다. 그렇죠. 예, 식사 외교를 통해서 그 나라와 친밀하게 하는 곳인데요. 이 관저로 모이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 관저에서 그 나라 주재국의 시스템이 회복될 때까지 한 보름 정도를 우리 교민들이 관저에서 공동 생활을 했다고 해요. 치외법권도 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저가 대피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대사관이 어떤 빌딩에 있지 않고 어떤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곳에 우리 공간이 있다면 대사관으로 모이게 할 수도 있고, 그곳이 아니라면 제3의 장소, 예컨대 뭐 우리 한글학교가 있다면 한글학교의 공간이 좀 있다면 한글학교에서 한달지, 그렇죠. 이렇게 네. 몇 가지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먼 제3세계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미국과 협조가 불가피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재외국민 보호, 어떤 내란, 폭동, 대규모 재난, 전쟁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사관과 우리 외교 당국의 역할은 우리 우방 국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방국의 협조를 얻는 것입니다. 우방국의 협조를 얻고 또 인접국의 협조를 얻고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국민 보호 외교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지 대사관은 한 달 전부터 아까 뭐 대응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그 연락 이런 게 좀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선, 무선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거기 교민들하고 계속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그 교민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첫째는 숫자가 많지도 않고요. 또 대부분이 한 곳에 수도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제외 공간에 이렇게 뭐 자문과 평가차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우리 그 제외국민 보호 담당 영사의 그 어려움은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여행객들이 자기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대다수는 그렇지 않는데 네. 특히 일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면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국가의 협조 의무입니다. 우리 각종 법령에 국가의 협조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은 해외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주재국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연락망, 비상 연락망에 대한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언제든지 연락이 가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내 연락처가 비상 연락망에서 빠져 있나요? 이렇게 대사관에 확인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부 상당히 있다. 이게 우리 현장 외교관들의 많은 고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교민들도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중동 가자 지구며 또 우크라이나야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3년 10월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발발 당시 현지 대규모 대피 명령이 떨어지자 정부는 교민 보호를 위해 수송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들이우며 활주로로 진입하는 비행기. 정부가 앞서 이스라엘에 급한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입니다. 교민들이 하나둘 수송기에서 내리자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 친지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송기가 이스라엘에서 이륙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과 또 휴대폰에는 미사일 폭격을 알리는 알림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서 현지 상황이 언제라도 급박하게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7시간의 비행 끝에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그제야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전히 로켓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에서 대기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나갈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수송작전에는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은 뒤 좌석이 남자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탑승을 제안한 겁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우리 국민 450여 명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외국 항공편이나 육로로 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가자지구 내 국민들의 안전 확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그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왜 국가가 중요한지를 참 보여주는 뉴스 같습니다. 초기였습니다. 굉장히 수송작전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우리 헌법 2조 2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2조 2항.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는 재외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진다.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마도 추정하건대 대통령께서도 지금 중국 방문 때 상하이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 임시정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네. 그 과정에 또 우리 많은 동포들이 해외로 뭐 사할린으로 어디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만주로 중앙아시아로 하와이로 많이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군 그 글로벌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헌법은 매우 자랑스러운 그리고 글로벌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 헌법 2조 2항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우리 국민 보호는 재외 국민 보호는 전 세계 선진 강대국의 외교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각국이 재외 국민 보호를 자국의 항공기를 보내거나 선박을 보내서 위험한 나라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당연한 거지만 예.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 샘플링을 보여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도 지금 공군 제5 기동 비행단 김해공항이 모 기지입니다만은 지 공군 장교의 얘기처럼 전쟁 지역에 테러 내란 지역에 우리 항공기를 투입해서 우리 교민들을 모셔온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군사작전입니다. 네. 어디서 미사일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 과정에서 또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매우 좋은 비행기로 항공기로 우리 귀국시켰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력이고요. 여기에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을 또 함께 탑승시켰다는 것은 아주 뿌듯해요. 뿌듯합니다. 이것을 저는 품앗이 외교라고 저는 명명을 해요. 우리가 한번 해드렸으니 예, 우리가 먼저 베풀어 주면 또 언젠가 어떤 곳에서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어려웠을 때 우리를 그렇게 태워서 대피시켜줬는데 우리도 당신네 나라 사람들 잘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품앗이 외교에 씨앗을 뿌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요. 또 이것은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수단 철수 작전, 프라미스 작전이라고 네. 수단 철수 작전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루쿰에서 이렇게 홍해 쪽 연안으로 해서 사우디 제다 쪽으로 대피를 하는 과정에 일본 교민과 일본 외교관들을 함께 대피해서 일본이 매우 우리한테 고마워한다는 그런 외교관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 뒤에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런 외교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윤활유 역할이 됐다. 이렇게 또 저는 들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분쟁이나 내란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외교부도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이전 정부 때 재외 동포청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전 정부 때. 네. 근데 이 재외 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외교부의 과와 인력들을 상당히 빼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인력이 격감된 상태로 극심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적으로 24시간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영사안전국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특히 영사안전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그렇게 카톡을 비롯한 전 세계 보고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캄보디아 그런 사태 이후에 그런 인력을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해외 안전 기획관을 신설하고 해외 안전 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위난 대응과를
하나를 만들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인력 보강이 미미합니다. 제 판단에는 이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10배를 늘려도 부족하다. 예. 왜냐하면 연 인원 여권을 들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해외 방문객들, 여행객을 포함한 인원이 3,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말은 이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10배 이상 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력 확충이나 조직 확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안전 의식이 더 중요한데 예전에 캄보디아 그때도 출연하셔서 얘기하셨는데 해외 위험 지역 경보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해외 위험 경보 제도가 2004년부터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분들에게 여행을 유의해라. 안전하도록 하는 자제해라. 여행 경보 4단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여행 유의, 여행 자제, 특히 3단계입니다. 출국 권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출국해라라고 하는 적색 경보이고 가장 중요한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내란, 폭동, 전쟁이 일어난 곳들입니다. 이 흑색으로 되어 있는 4단계인 여행 금지. 저 여행 금지 국가를 여행 금지가 되어 있는데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저곳을 가게 되면 처벌 여권법에 의해서 절대 가시면 안 되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3단계 출국 권고 국가 지역은 어떤 곳이죠? 특히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곳으로서 저곳은 특히 이 개인적인 방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색깔로 이렇게 보니까 대충 어떤 지역이 위험한 곳인가가 좀 떠오르는데 이 흑색 경보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수도 없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어떤 지역인가요? 크게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먼저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부터 이렇게 좀 지도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은요, 미얀마하고 필리핀 일부 지역입니다. 필리핀을 우리가 많이 가는데요. 필리핀이 섬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섬은 아직 반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캄보디아도 여행 금지 국가로 일부 지역들이 지정이 됐는데 그때 에이펙 때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죠. 여행 금지 국가를 좀 풀어달라. 우리 교민들도 좀 풀어달라.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 교민의 생계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당이나 여행사 하는 분들이 이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는 중앙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중동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그리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얘기하셨던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지도에는 안 남아 있는데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그 지역들 이렇게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를 가면은 처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상하게 새로운 나라, 잘 모르는 나라, 위험한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분들을 보호하는데 여행을 가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외교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여권법 제 17조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를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권법 26조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를 허가 없이 가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 피하게 가야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취재한달지 국가의 어떤 공무를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할지 이런 곳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해외를 가거나 여행 중일 때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30초 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전쟁, 내란, 테러가 발생하는 곳은 가서는 안 됩니다만은 내가 그곳에 가 있을 때 전쟁, 테러, 내란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지 외교관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에 나의 비상 연락망이 되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대피 장소, 집결 시간과 장소에 신속히 이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폭격이나 어떤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안전한 장소로, 예컨대 지하 같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사관에서 말하는 집결 장소로 가면서 상황을 계속 전파해 줘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30초를 초과하셔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